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장 수치 해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 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일변수 방정식의 풀이라든지 또 함수의 극소값 또 극대값을 찾는 거 여기 일반 변수 방정식 네. 우리가 그냥 fx라고 하는 방정식에서 그 fx가 0이 되는 x 값을 찾아주는 그 방정식 풀이를 말합니다. 함수의 극소값 또는 극대값을 찾아주는 거와 그 다음에 수치 적분을 어떻게 해주는지 또 상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예제는 하지 않고요. 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서론을 보면 이런 우리가 이제 매트랩을 가지고 사실은 매트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 중에서 그리고 이제 공학에서 이런 수학적인 문제 해를 얻고 또 그것들을 이제 수치적으로 결과값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방정식의 풀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이제 방정식의 풀이 그 다음에 함수의 극소, 최소값, 최대값은 우리가 다 있는데 이게 극소값입니다. 극대값. 자, 함수의 극소값과 극대값을 구해주는 거. 극소값은 이렇게 밑으로 그 기울기가 음의 값을 가졌다가 양의 값을 가지는 이때에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데를 극소라 그러고요. 반대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네, 이렇게 제가 좋은 게 있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 밑에 값이 극소 반대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위에 값,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을 극대값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을 구하는 함수의 극소, 극대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수치적인 적분을 어떻게 주는지. 그 다음에 상비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x가 0인 거 이것을 이제 일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0인 해를 구하는 거 그때 x축과 교차하는 그 점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fx가 0이다 라는 것은 fx를 그림을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에서의 x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아주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은 이제 f0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것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f0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얻어지는 x 해는 f0 그 다음에 펑션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내리는 거죠. 우리가 몇 장이었었죠?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것을 했었죠. 함수를 만들어서 그 만든 함수에다가 x0 그래서 함수가 x축과 교차하는 점 근처에서의 대략 근처 값을 넣어주면 그 근처에서의 0을 찾아주게 됩니다. 왜 이게 근처 값을 선택을 해주냐면 x가 0이 되는 지점, fx가 0이 되는 x 값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 중에서 우선 x0에 가까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0는 그 0이 되는 그 근처의 값을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보통은 이 함수를 먼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대략 0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때 그 x0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를 구할 때 함수인 입력인자, 함수, 펑션의 입력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로 그 함수를
이렇게 문자열 형태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함수로 정의를 내릴 수도 있지만, 자, 그리고 함수 파일, 사용자 정의 함수 파일, 우리 이게 배웠었죠. 사용자 정의 함수로 정의를 내리고 그 함수의 핸들을 입력하는 방법. 그래서 펑션 함수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add function이라고 하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는 표준 형태로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x2에 마이너스 x가 0.2일 때, 이때는 이것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0.1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 전체가 fx가 되고 이퀄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함수는 0.1을 빼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문자열로 입력하는 경우 미리 정의된 변수는 식을 포함할 수 없다. 자, 만약에 b는 0.2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을 때 x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변수로 입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0.2라고 표현을 해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찾고자 하는 변수 값은 하나만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x 변수 값이. x0는 스칼라 또는 두 원수의 벡터가 될 수 있다. x0는 스칼라 또는 두 원수의 벡터가 될 수 있다. x0가 스칼라인 경우 함수가 x축과 교차하는 점 근처의 x값은 x0로 입력한다. 자, x0가 벡터인 경우는 자, 만약에 x0가 벡터인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구하는 값이 근처 값을 두 개를 입력해서 두 개 이상을 입력했을 때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두 개가 입력되는데 그 값이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이게 f0 1을 넣은 거랑 f0 2를 넣은 거랑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이게 0보다 작다는 뜻은 이 두 값 사이에 0이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0보다 작게 되도록 두 원소는 해 반대쪽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사이에 0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해가 둘 이상이면 하나씩 해를 분리해서 구한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이면 하나씩 분리해서 구한다. 해의 위치는 대략적인 파악을 위해서 먼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는 것이 좋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방정식이 있습니다. x는 x2의 마이너스 x는 0.2 이렇게 있으면 이것의 해를 구할 때 그러니까 이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0.2가 되는 해로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는 것이 아니라 0.1을 반대로 왼쪽으로 옮겨서 이 전체를 fx로 두고 이것이 0이 되는 해를 구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fx가 2의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2라고 하는 이것을 함수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은 바로 이제 우리가 f 플롯이라고 하는 건 안 배웠던 것 같은데요. f 플롯을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f 플롯은 함수를 바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플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지정을 하지 않고 그래서 먼저 함수를 문자열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2 그리고 x를 0에서부터 8까지 라고 그냥 지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네, 이렇게 이게 지금
그 하이 버전에서는 이렇게 문자열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식처럼 여기다가 그 at을 넣고요. 문자열을 이렇게 자, 여기 문자 그 양쪽에 따옴표 대신에 앞에 at하고 그 함수 이름 넣어주면 잠시만요. 자, 여기다가 x를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되지? 잠시만요. 어디 갔지?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열 값에 대한 액자는 동작을 같은 다. 입력값에 대한 함수가 있지 않게 동작하겠습니다. 성능을 계산하면 인수와 같은 차원의 출력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적절히 벡터화하십시오. 함수를 벡터화하십시오. 네, 일단은 뭐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네, 그래프를 이제 일단 그래프 그리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자 0일 때 대략 한 2하고 3 사이에 존재를 하네요. 그죠? 그리고 0에 해당하는 것은 0에 가까운 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3에 가까운 점이 하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한번 두 점, 여기 점, 이 점과 여기 점, 이 두 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자, 그러면 x1은 0에 가까운 점을 찾아보는데 f0 여기도 아마 이렇게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x x의 마이너스 0.2 0.7 네, 대략 한 0.7에 가까운 점에서의 값을 찾아보면 0.2592 네, 여기가 0.2592가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2로 합시다. x2 이것을 2.8 근처에서 찾아보면 2.5646이 되겠습니다. 2.5646이 된다.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다. 이게 F0를 사용해서 해를 구하는 거. 네, 어렵지 않죠. 자, F0 명령어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F0 명령어는 함수가 X축과 교차하는 점에서만 함수의 0점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함수가 X축에 닿지만 교차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해가 하나인 경우는 0점을 구하지 못합니다. 네. 자, 해를 구할 수 없으면 나를 넘버를 돌려주게 되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0에 닿지만 교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은 나라 넘버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서 이 점이 만약에 닿는다 했을 때 여기서처럼 그 중근을 갖는 해를 직접 입력을 해주면 이것이 확인을 할 수는 있는 거죠. 확인할 수 있는데 F0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는 이런 중근의
해를 구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F0 명령어는 두 가지 중요한 옵션이 있다. 자, fx 근방의 0.x에 대하여 구한 값을 f value에 할당을 해주는 것이 x f value라고 하면 x의 위치와 그 함수 그때의 함수 값을 같이 돌려주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x는 f0 펑션 x0 여기까지 갖고 그 다음 optimum set display iter 해주면 해를 찾는 과정에서 모든 반복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래서 이 해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optimum set display iter, 자,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그 찾는 과정을 10번에 걸쳐서 이게 이터레이션 하면서 다 값을 넣어주는 거죠. 넣어줘서 결과 값으로 0이 되는 지점, 네, 이렇게 해서 그 0이 되는 지점으로 이렇게 수렴해 가는, 그래서 0점을 찾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후에 이 점을 찾아,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사실 매트랩안에서 다 그 순간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값만 보는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몇 번의 반복 과정을 거쳐서 0에 가까운 값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 f0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다항식 형태로 쓸 수 있는 경우는 루트를 가지고 해를 구한다. 우리 이것은 그 다항식 할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루트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다항식이니까 뭐 x제곱, 뭐 x3승, x4승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구하면 된다. 함수가 특정 값을 갖게 되는 x를 구할 때도 fx 명령어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 함수를 위나 아래로 평행 이동시키면 뭐 이것은 이게 fx 값인데 이것이 0.1이 되는 것은 어차피 여기다가 0.3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니까요. 이거는 네, 이 함수가 0이 아니라 0.1이 됐을 때는 여기서 그 뭐라고 하죠? 이게 상수를 계속 그만큼 더해주거나 빼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큰 의미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함수의 극소값, 극대값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수의 극소값이나 극대값은 함수의 도함수가 미분 함수가 0이 되는, 그래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기울기가 0이 되는 x 값을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y 값은 x의 함수를 대입하는 걸 구한다. 매트랩에서 일변수 함수 fx가 구간 이 사이에서 극소값을 갖는 x의 값은 이렇게 구합니다. f 그걸 어떻게 불러야 되죠? f min d bnd, 네, 이렇게 부릅시다. 뭐 좀 이상한데요. f min bnd 명령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극소값을 구합니다. f0처럼 사용하는데 함수와 그리고 구간을 정해줍니다. 이 사이 구간에서 극소값을 찾아라. 함수에서 우리가 함수 값을 찾을 때는 근처에 근처 값을 넣는데 극소값, 극대값은 어느 구간 내에서의 극소값, 극대값을 찾아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 f0 명령어에서는 문자열 표이나 함수 핸들을 입력한다. 네, 여기다가 똑같이 다음 명령어는 극소값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 x 그리고 극소값의 값을 이렇게
두 개를 출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극소값의 x가 위치만 필요하다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 극소값의 크기까지도 함수 값까지도 알아야 될 때는 이렇게 두 개의 변수로 이렇게 출력을 받으면 된다. 왼쪽 경계값은 x1, 오른쪽 경계값은 x2 이렇게 되고요. 이 사이에 매우 가깝지 않은 한 f min 밴드는 bnd는 양쪽 경계값에서 함수값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함수는 구간 이거 사이에서만 정의되기만 하면 된다. 만일 극소값, 이거 극소값이나 극소값이 x1이나 x2에서 일어난다면 이 함수는 x1이나 x2에 인접한 값을 돌려준다. 네. 네, 이거는 뭐, 네. 하여튼 극소값과 극대값이 이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이 3과 8 사이에 극소값 위치 또는 극소값 위치와 극소값을 구하라 하는 것이 되고요. 극소값은 이거 0과 6 사이에 0과 이게 지금 여기가 자, 최소값은 x가 0일 때죠. x가 0일 때 최소값이고 x가 8일 때 최대값을 가집니다. 근데 극소값은 예. 0과 6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극소값을 가지죠. 요 사이. 네. 0과 6 사이에서. 그래서 0과 6 사이에서 극소값을 찾는 거, 여기 극소값의 위치와 그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f를 함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12 곱하기 x 2. 자, 이것은 여러분 제가 따로 우리 함수할 때 제가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함수 그 교재를 참고하시면 함수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정의를.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이 변수가 어떤 건지를 at 가로 열고 x 그러면 이 함수의 변수는 x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함수를 수식으로 나타내 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다가 원소 곱수로 표현하지 않는 원소 자승이나 원소 연산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f 플롯 해가지고 f 0부터 8까지 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지고 그럼 극소값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x f value min f 0에서 8까지 사이에서의 극소값을 찾아라. 그러면 극소값이 5.6073에서 마이너스 11.8043이다. 마이너스 11.8043이 극소값이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극소값을 찾지 못하면 대신해서 뭘 찾아주냐면 최소값을 찾아준다. 만약 0에서 4까지로 해주면 이것을 0에서 4까지 해주면 그때 최소값을 찾아준다. 그런 거죠. 최소값은 여기 0일 때 해당하는 값을 찾아준다.
잠시만요. 그리고 min 잠시만요. 이것이 그러면 어디 있나? 인 서치 최소값을 찾아준 거.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금 극소값은 구했는데 극대값을 구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네요. 이것도 지금 틀렸고 극대값. 자, 이 부분은 제가 극소값이 아니라 극대값을 여기가 극대값이죠. 이 극대값을 구하는 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치 적분 개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